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 깊은 산속 외딴 오두막에서 서민정 53세는 하루 종일 캔 약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민정은 이곳 태백산 자락 깊은 곳에서 혼자 살아온 지 벌써 15년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50대가 넘도록 시집도 못 간 노처녀, 산속에 틀어박혀 약초나 캐는 괴짜 할머니라고 수군댔습니다. 민정은 오늘도 마을 입구 작은 약국에 약초를 팔러 갔다가 냉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약국 주인 정수철은 약초를 대충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질이 별로네요. 값은 평소보다 30% 깎을게요. 민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따질 힘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약국 앞 벤치에 앉아있던 마을,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나이에 시집도 못 가고 뭐하는 건지, 쯧쯧 자식도 없으니 나중에 죽으면 누가 걷어주려나. 민정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냥 빠른 걸음으로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산길을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니 낡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기울었고 벽은 이끼가 가득했지만 그래도 민정에게는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저녁 6시 30분쯤 민정은 라면을 끓여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만 들릴 뿐 적막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쿵. 처음엔 빗소리에 섞여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삽질 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파는 소리 같았습니다. 민정은 창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오두막에서 200m쯤 떨어진 폐축사 방향에서 들려왔습니다. 폐축사는 20년 전 마을 사람들이 돼지를 키우다가 버린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지붕이 무너지고 벽만 남은 폐허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밤에 누가 삽질을 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민정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동물이 땅을 파는 건가 하지만 소리는 규칙적이고 인위적이었습니다. 민정은 불안한 마음에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빗속을 뚫고 폐축사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민정은 나무 뒤에 숨어 폐축사를 지켜봤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4명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중 한 명이 삽으로 땅을 파고 있었고 나머지는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때 구덩이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 민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구덩이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이. 남자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형님, 빨리 묻어버립시다. 새벽 되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키가 큰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어차피 여긴 아무도 안 와. 완벽한 장소야. 민정은 뒷걸음질 치다 발에 나뭇가지가 밟혔습니다. 우두둑 소리가 나자 남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민정은 혼비백산하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자 한 명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민정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바위 뒤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였나 보네. 이런 산속에 누가 오겠어요. 다행히 남자는 대충 둘러보고 돌아갔습니다. 민정은 그대로 10분 이상을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다시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구덩이는 점점 깊어졌고 안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11시쯤 남자들은 작업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검은색 SUV 2대에 나눠 타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민정은 남자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자 민정은 조심스럽게 폐축사로 다가갔습니다. 막 덮인 흙더미가 보였습니다. 민정은 손전등으로 비추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거기 누구 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정은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분을 파자 검은 양복이 보였습니다. 더 파자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남자는 입에 재갈이 물려 있고 손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호흡이 거의 없었습니다. 민정은 재빨리 재갈을 풀고 남자를 끌어냈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남자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감았습니다. 민정은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하려 했지만 산속이라 전파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어떡하지, 이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민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자를 업고 오두막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남자의 몸무게는 70kg은 좋게 넘어 보였지만 민정은 이를 악물고 남자를 등에 업었습니다. 민정은 남자를 오두막까지 옮기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남자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묶인 밧줄을 풀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민정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산에서 살며 익힌 약초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우선 체온을 올려야 했습니다. 난로에 불을 지피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삼과 황기를 달여 조금씩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새벽 4시쯤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초점이 없다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남자는 천장을 보다가 옆에 앉아있는 민정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당신은 누구요? 민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민정이라고 합니다. 아저씨를 폐축사에서 구했어요. 땅에 묻혀 계셨어요. 남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당신도 그 일당이요? 나를 살려둔 이유가 뭐요? 민정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죽어가는 사람을 구한 것뿐이에요. 남자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이런 깊은 산속에 여자가 혼자 살 리 없어. 당신도 그들이 보낸 거지? 몸값이라도 노리는 거요? 민정은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아저씨가 믿든 말든 저는 진짜 그냥 약초 캐며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죽을 뻔한 사람 구했는데 이렇게 의심받을 줄은 몰랐네요. 남자는 민정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민정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손은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흙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진짜 자신을 구하려고 맨손으로 흙을 판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오, 내가 지금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나는 강태준이라고 하오. 강태준. 민정은 그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뉴스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대성그룹 회장님이세요? 강태준은 놀란 표정으로 민정을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민정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봤어요. 대성그룹이 대한민국 10대 그룹 중 하나잖아요. 강태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맞소, 수조원대 자산을 가진 회장이 산속에 생매장당할 뻔했소. 웃기지 않소? 민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당하신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증거도 없고 무엇보다 강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정이 물었습니다. 무엇보다요? 강태준은 참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범인이 내 자식들이요. 민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생매장하려 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나한테는 아들이 셋 있소. 큰아들 승현이는 45세, 둘째 승철이는 42세, 막내 승민이는 38세요. 다들 회사 임원으로 있소. 강태준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내가 최근 건강이 안 좋아져서 유언장을 작성했소. 그런데 내 재산 3조 원 중 70%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소. 아이들한테는 각각 3천억 원씩만 남겨주기로 했지. 민정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3천억 원이면 엄청난 돈 아닌가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이들은 만족하지 못했소. 특히 큰아들 승현이는 회장 자리를 넘겨받아 그룹 전체를 물려받길 원했소. 내가 거부하자 대놓고 적대시하기 시작했지. 일주일 전 강태준은 아들들에게 저녁 식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이야기하자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도중 커피를 마신 후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차 트렁크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소까지 끌려와 땅에 묻힐 뻔했던 거요. 민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에게 버림받는 건 똑같았습니다. 민정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족한테 버림받았어요. 강태준이 민정을 쳐다봤습니다. 민정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30대 때 부모님이 사업 실패로 20억 원 빚을 졌어요. 오빠 둘은 해외로 도망갔고 저만 남아서 갚으려 했죠. 결국 다 갚지 못하고 여기로 도망친 거예요. 15년 동안 가족 누구한테도 연락 못 받았어요. 강태준은 처음으로 민정을 진심으로 대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랬군요. 미안하오. 당신을 의심해서.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아저씨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죠.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정과 강태준은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강태준이 속삭였습니다. 저들이 돌아온 거요. 시체가 없어진 걸 알았나? 보호 민정은 재빨리 불을 끄고 강태준을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평소처럼 자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오두막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폐축사 주변을 수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차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이 침대 밑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저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요. 반드시 날 찾아낼 때까지. 민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아저씨는 지금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밖은 너무 위험해요. 강태준은 기침을 했습니다.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결심했습니다. 제가 약초로라도 버티게 해드릴게요. 일단 며칠만 숨어 계세요. 강태준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틀이 지났습니다. 강태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고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민정은 밤낮으로 간호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흘째 밤 강태준은 고열로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승현아, 아빠가 뭘 잘못했니? 내가 원하는 거 다 줬잖아. 왜 날 죽이려 하니?
민정은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며 들었습니다. 승철아, 넌 그래도 착했는데 형한테 휘둘리지 말았어야지. 승민아, 막내 내가 제일 순수했는데 너마저. 강태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꼬대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돈을 너무 많이 준 게 잘못일까? 아니면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한 게 잘못일까? 민정도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이 빚더미에 앉았을 때 오빠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미안하지만 우리 가족은 여기까지야. 우린 우리 인생 살아야 해. 민정은 혼자 남아 빚쟁이들에게 시달렸습니다. 결국 도망쳐 이 산소까지 온 것입니다. 새벽 5시쯤 강태준이 깨어났습니다. 열은 조금 내렸지만 몸은 여전히 허약했습니다. 내가 헛소리 많이 했소?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들 이야기하셨어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강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인생 최대의 실패가 자식 교육이요. 돈만 주고 사랑은 주지 않았소. 회사 일에만 바빠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지. 그 결과가 이거요. 민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소. 내가 직접 본 건 마스크 쓴 남자들 뿐이요. 목소리로 추측할 뿐이지. 게다가 설사 신고해도 내 아들들이요. 차마 감옥에 보낼 수가. 민정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를 죽이려 했는데도요? 강태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내 자식이요.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소. 민정은 화가 났습니다. 그건 도망치는 거예요. 아저씨가 사라지면 저 나쁜 사람들은 아무 벌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거예요. 강태준은 민정을 봤습니다. 민정의 눈에는 분노와 정의감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려 하오? 민정은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버림받은 사람이니까요. 쓸모없다고 버려진 사람끼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태준은 민정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 속에서 살았지만 진짜 사람다운 마음은 이 가난한 여인에게서 느꼈습니다.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민정은 약초를 캐러 근처 숲으로 나갔습니다. 강태준은 오두막에 혼자 남아 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민정이 약초 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데 낯선 차 3대가 오두막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정은 급히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정장 차림의 남자 6명이었습니다. 그중 2명은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나머지는 경호원 같았습니다. 40대 중반의 2 남자가 강태준의 아들들임을 민정은 직감했습니다. 큰아들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거기 계시죠? 나와주세요. 대답이 없자 둘째로 보이는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러지 마시고 집으로 가시죠. 병원 치료 받으셔야죠. 민정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오두막 안에서 강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여길 알았느냐? 큰아들 승현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핸드폰에 GPS 추적기가 있었던 거 잊으셨어요? 그걸로 찾았죠. 강태준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핸드폰이 여전히 주머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배터리가 꺼져 있어서 안심했는데 추적기는 별도로 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승현이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문 열어. 경호원 2명이 오두막 문을 발로 차부쉈습니다. 민정은 참지 못하고 뛰어나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일제히 민정을 봤습니다.
승현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민정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집 주인이에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어떡해요? 승현은 비웃었습니다. 집주인? 이런 오두막에? 어쨌든 우리 아버지를 숨겨준 대가는 받아야겠군요. 승현이 손짓하자 경호원들이 민정을 붙잡았습니다. 민정은 발버둥 쳤습니다. 나요. 놓으라고요. 강태준이 오두막에서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아무 상관없어. 날 놔두고 가거라. 승현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참 순진하시네요. 이 여자가 우연히 아버지를 구했다고 믿으세요? 틀림없이 몸값 노리고 숨겨둔 거예요.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저는 그냥 사람을 구한 것뿐이에요. 둘째 승철이 말했습니다. 형님, 이 여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아버지만 모셔가죠. 승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 여자가 뭘 봤는지 몰라. 목격자는 없애야 해. 민정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들이 자신까지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승현아, 내가 아무리 타락해도 무고한 사람까지 해치지는 마라. 승현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사업입니다. 감정은 배제해야죠. 승현이 경호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들은 민정을 끌고 폐축사 쪽으로 가려 했습니다. 민정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강태준이 달려들었지만 약한 몸으로 경호원 한 명이 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했지? 오두막이 있다던데. 민정의 오두막에서 200~300m 떨어진 곳에서 마을 이장 박종수 65세와 마을 주민 대여섯 명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정이 이틀째 약국에 약초를 팔러 오지 않자 혹시 다쳤나 싶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약국 주인 정수철이 말했습니다. 민정 씨가 평소엔 이틀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는데 나흘째 안 보이니 이상하더라고요. 이장 박종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혼자 사는 사람이라 혹시 큰일이라도 났으면 어쩌나 싶어서. 그들이 오두막 근처에 도착했을 때 민정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이장과 주민들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 민정을 폭행하고 있었고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거기 뭐하는 짓들이야. 승현과 경호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목격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승현은 재빨리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아,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치매가 있으셔서 집을 나가셨는데 이 여자가 감금하고 있었어요. 이장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를 때려요? 승현은 대답에 막혔습니다. 그때 강태준이 간신히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날 죽이려 했어요. 이 여자가 날 구해준 겁니다. 이장과 주민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상처투성이 손과 강태준의 밧줄 자국 그리고 승현 일당의 폭력적인 모습이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주민 중 한 명인 젊은 남자 김대호 32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 상황 다 녹화했습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승현은 당황했습니다. 잠깐 이봐요.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어요. 돈은 얼마든지. 이장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돈으로 매수 안 됩니다. 경찰 오기 전까지 여기 있으시죠. 승현은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지만 주민들이 워낙 많아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20분 후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고
승현과 승철, 경호원들을 모두 연행했습니다. 강태준과 민정은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강태준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날 2번 살렸소. 한 번은 땅에서, 한 번은 내 아들들로부터. 민정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도운 것뿐이에요. 강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진심 어린 도움을 받은 적이 없소. 2달이 지났습니다. 강태준은 완전히 회복했고 승현과 승철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막내 승민은 형들의 범행을 몰랐다는 게 입증되어 풀려났습니다. 12월 중순 어느 화창한 오후 강태준은 민정의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아니, 이제 오두막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준이 지어준 깔끔한 2층 목조주택이 서 있었습니다. 민정은 마당에서 약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다가가자 민정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강태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이라 부르지 말고 그냥 태준 오빠라고 해요. 제가 민정 씨보다 1살 많으니까. 민정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게 어딨어요. 그래도 대기업 회장님이신데.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다 부질없소. 나한테 진짜 소중한 건 당신 같은 사람이요. 강태준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태준은 설명했습니다. 대성그룹 이사 임명장이요. 당신을 우리 회사 사회공헌 이사로 임명하고 싶소. 연봉 5억 원에 각종 복지 다 포함이요. 민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는 과분해요. 저는 학력도 없고 경력도 없어요. 강태준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학력이나 경력보다 중요한 게 사람 됨됨이요. 당신은 돈과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하오. 민정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전 여기 산에서 사는 게 좋아요. 도시는 제게 맞지 않아요. 강태준은 예상했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소. 그럼 이건 어떻소? 강태준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산 일대 100만 평방미터를 재단에 기부하고 당신을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겠소. 약초 재배와 자연보호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요. 민정은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너무 큰일인데요. 강태준은 말했습니다. 당신만큼 자연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소. 그리고 당신만큼 진심으로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도 없소. 민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쓸모없다고 무시받던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강태준은 민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 수 있소. 당신은 생매장당하던 사람을 맨손으로 구해낸 사람이요. 못할 게 뭐가 있겠소.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강태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끔 이리 놀러와도 되겠소? 도시 생활이 답답할 때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소? 민정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제가 맛있는 약초차 끓여드릴게요. 2 사람은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깨달았소.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내 자식들보다 당신이 더 가족 같소. 민정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쓸모없다고 버려졌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마을 이장 박종수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집들이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민정 씨, 새집 축하드려요.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민정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영웅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약국 주인 정수철이 민정에게 사과했습니다. 민정 씨, 그동안 무시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약초 제값 다 드릴게요. 민정은 흔쾌히 용서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저를 몰랐던 거니까요. 저녁이 되자 강태준은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민정이 배웅을 나갔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태준 오빠. 강태준은 처음으로 민정에게서 오빠라는 호칭을 듣고 기뻤습니다. 고맙소.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차가 출발하기 전 강태준이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민정 씨, 당신은 내 인생의 은인이요. 평생 잊지 않을 거요. 민정도 대답했습니다. 오빠도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감사해요. 차가 떠나고 민정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피로 연결된 가족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었습니다. 민정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쓸모없다고 버려진 인생이었지만 결국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됐네. 그날 밤 민정은 처음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